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한다. 내 진돗개, 진돌이가 할머니의 묘를 파헤쳤을 때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내 평생을 흔들리게 만든 진실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겪은 그 이야기, 그 끔찍하면서도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으려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이 찾아왔다. 나는 부모님과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온 가족과 함께 산길을 올랐다. 손에는 제수용 음식과 국화꽃이 들려 있었고, 내 곁에는 충직한 진돗개, 진돌이가 묵묵히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바람은 소립 사이로 스치며 잔잔히 흘러가고 묘 앞에 도착하자 모두 분주해졌다. 여기 풀이 많이 자랐네. 삼촌이 무릎을 꿇고 풀을 뽑기 시작하자 사촌들도 호미를 들고 묘 주변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묘비에 낀 이끼를 천으로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묘비를 닦아드리니 마음이 놓이네요. 아이들은 장난을 섞어 잡초를 뽑으며 깔깔 웃었다. 내가 더 큰 거 뽑았어. 아냐, 내 뿌리가 더 길다니까? 웃음소리가 묘 앞에 맑게 퍼져나갔다. 나는 묘비 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진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도라, 할머니 보이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진돌이는 꼬리를 잠시 흔들었지만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듯했다. 묘 주변을 정리하고 재물을 차리자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회상이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할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잊을 수 없어. 지금 세상 어디에서도 그 맛은 못 찾아. 어머니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소립 타는 냄새가 먼저 나고 그 위에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 향이 섞였죠. 아침마다 그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팠어요. 사촌 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난 감자가 제일 좋았어. 푹 익어서 숟가락만 대도 으스러졌잖아. 그걸 밥에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삼촌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난 김치찌개지. 잘 익은 김치를 써는 탁탁하는 소리만 들려도 군침이 돌았어. 고모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추석이면 송편이었죠. 할머니가 빚은 건 반달처럼 예쁘고 매끈했어요. 찜통에서 칙칙하고 김이 새어나올 때 깨소금, 고소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는 오래된 장면 하나를 떠올렸다. 여름날, 마당 가마솥에서 국수가 삶아지던 날, 고소한 냄새 옆에서 진돌은 꼬리를 흔들며 가마솥 주변을 서성이곤 했다. 진돌아, 넌 안 돼. 이건 사람 먹을 거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국수 한 줄기를 건져 던져주셨다. 진돌은 낼름 받아먹고 혀를 날름거리며 좋아했지. 그때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으셨던 목소리. 지금도 귀에 선명하다. 묘 앞의 공기는 한동안 웃음과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곁에 앉아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신 듯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늘 진돌이도 함께 있었다. 묘는 이제 잡초가 뽑히고 단정해졌다. 묘비는 반짝였고 들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은은히 감돌았다. 아이들의 웃음, 어른들의 회상,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때였다. 진돌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묘 옆으로 다가가 앞발로 흙을 거칠게 긁기 시작했다. 진돌아, 안 돼. 아이들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다. 마치 웃음 뒤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지금 막 깨어나려는 것만 같았다. 진돌이는 묘 옆을 집요하게 파다가 멈추더니 묘 주변을 원을 그리며 서성였다.
발소리마다 흙을 눌렀고 곧 허공의 한 점을 노려보며 짖었다.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치자 가족들의 얼굴이 잔뜩 굳어졌다. 삼촌이 먼저 언성을 높였다. 이놈이 갑자기 왜 그래? 조용히 안 하면 묶어버린다. 성묘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고모도 한마디 더 했다. 진돌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무언가 전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진돌이가 갑자기 이러는 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묘비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얌전한 녀석인데 이렇게 흥분한 건 처음이다. 그러자 작은 사촌이 중얼거렸다. 근데 진돌이 눈빛이 달라. 나 진짜 소름 돋았어. 그 순간 분위기를 깨듯 사촌 누나가 유머로 분위기를 풀었다. 아니면 진돌이가 송편 훔쳐먹던 거 할머니가 혼내는 거 아냐? 아이들은 킥킥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 어른들도 순간 입꼬리를 올렸다. 삼촌이 괜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에이, 무슨 개가 그런 죄책감까지 기억하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자 다른 사촌이 받아쳤다. 아니야 삼촌, 진돌이는 똑똑해서 다 알걸? 할머니가 몰래 준 간식도 다 기억할걸? 맞아. 국수 얻어먹을 때 표정 봤잖아. 아이들이 와르르 웃으며 한순간 공기가 풀렸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괜히 무섭게 생각하지 말자. 진돌이도 아마 할머니 생각나서 그러는 걸 거야. 잠시 동안 유 앞에는 따뜻한 웃음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진돌이는 여전히 유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꼬리를 멈춘 채 허공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리고는 깊은 울음을 토해냈다. 순간 웃음이 사라지고 가족들의 얼굴에 다시 불안이 드리웠다. 방금 전까지의 농담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묘 앞 공기는 알 수 없는 서늘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돌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거야. 진돌이는 유 앞에서 한참을 울부짖더니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퍽, 발톱이 흙을 긁어내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거칠게 울려 퍼졌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산새 소리마저 뚝 끊겼다. 소립 사이로 불던 바람도 멎은 듯 세상은 멈춰 있었다. 온 가족의 귀에는 오직 진돌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헉헉 거친 숨결과 흙을 긁는 발톱 소리가 묘 앞의 정적을 찢어발기듯 이어졌다. 어머니는 진돌이가 뭔가를 알려주려는 걸지도 몰라요. 이건 평상시 진돌이 모습하고는 틀려요. 아버지는 묘비를 응시하며 낮게 말했다. 얌전한 진돌이가 이렇게까지 집요한 건 처음이다. 사촌 동생은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진짜 땅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개가 이상하게 구는 것뿐이야. 그냥 묶어둬 버리면 돼. 진돌이가 갑자기 흙을 더 거칠게 파냈다. 발톱이 흙더미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에 걸리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쿵. 가족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처음엔 작은 나무 조각 같았다. 이끼와 진흙에 덮인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거칠고 습기 먹은 나무 표면에서 묵은 냄새가 흙먼지와 함께 퍼졌다. 그 냄새는 단순히 땅 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의 눅눅하고 서늘한 기운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상자로 쏠렸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진돌이는 단순히 상자를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상자 위에 앞발을 올리고는 허공의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진돌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집요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마치 눈앞에 있는 존재를 몰아내려는 듯 거친 분노와 경계가 섞여 있었다. 가족들은 놀란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뭘 보고 짖는 거야? 설마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먹이며 어머니 뒤로 숨었다. 그러나 진돌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맞서고 있는 듯 털까지 곤두세운 채 으르렁거렸다. 잠시 후 진돌은 다시 상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낮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산속을 울리며 메아리쳤다. 아버지가 천천히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가족들의 시선은 숨죽인 채 그 손을 따라 움직였다. 낡은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삐걱하고 마른 나무가 비명을 지르듯 울었다. 곧 흙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큼한 냄새가 공기 중에 번졌다. 상자 안에는 천에 쌓인 작은 뼈 조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녹슬고 빛바랜 쇠붙이. 그러나 희미하게 남아있는 숫자와 글씨. 묘 아픈 정적에 휩싸였다. 고모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 뼈 아냐? 그리고 군번줄? 삼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어머니 묘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아버지는 군번줄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쇠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듯 서늘해졌다. 진돌이는 상자 곁에 앉아 고개를 치켜들고 허공을 향해 낮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라.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이 군번줄과 뼈 조각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모두의 숨이 멎었다. 바람조차 멎은 듯 묘 앞의 공기는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삼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을 쳤다. 말도 안 돼. 어머니 묘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아이들은 울먹이며 어머니 뒤로 숨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묘비만 바라봤다. 삼촌이 고함쳤다. 장례 때 묘 옆에 제일 오래 있던 건 누나 아냐? 고모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미쳤어? 내가 왜 엄마 무덤에 저런 걸 묻어? 차라리 날 죽여라. 사촌 누나는 눈물이 고여 외쳤다. 그럼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할머니 묘에 이런 걸 숨겨야 했냐고요? 설마 우리 집안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그래서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어른들의 가슴을 더 옥죄었다. 삼촌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형, 당신이 한 거지. 평생 입 다물고 살더니 결국 우리 다 속인 거 아냐? 아버지가 분노에 차 맞받아쳤다. 헛소리하지 마. 나도 처음 보는 거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라. 고모가 울부짖었다. 둘 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이잖아. 당신들 평생 어머니 말씀 제대로 들은 적이라도 있어? 삼촌이 고모를 향해 삿대질했다. 누나가 제일 수상해. 장례 때 내가 제일 오래 묘 옆에 있었잖아. 내가 묻은 거 아니냐고. 고모가 절규했다.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큰아버지가 머리를 감싸주며 외쳤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어머니 묘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찢어 죽일 기세라니. 아버지가 삼촌을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넌 평생 엄마 등골 빨아먹고 산 놈이잖아. 돈 문제만 생기면 어머니한테 매달리고 책임은 안 지고 지금도 똑같아. 삼촌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닥쳐. 잘난 척만 하던 내가 뭘 알아. 어머니께 진짜 효도한 적 있냐? 내가 집 나가 있는 동안 누가 엄마 곁을 지켰는데. 고모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제발. 어머니가 보고 계셔. 이런 꼴 보라고. 우리가 여기 온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들의 고성은 멈추지 않았다. 사촌 누나가 울부짖었다. 제발 그만들 하세요. 할머니 묘 앞에서 무엇들 하시는 거세요?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고 하더니 그게 우리 집안 일줄이야. 묘 앞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해졌다. 서로의 얼굴에는 의심과 원망만이 남았다. 고모는 흐느끼며 땅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경찰이라도 불러서 빨리 조사라도 해요. 더 이상은 미치겠어요. 삼촌은 눈이 충혈된 채 외쳤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 이건 우연이 될 수 없어. 그 순간 진돌이가 크게 짖었다. 싸움 소리를 단칼에 끊어낸 울음이었다. 모두가 멈춰 서서 진돌을 바라봤다. 진돌은 상자 앞에 앉아 허공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깊고 낮은 울음을 토해냈다. 그 울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희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군번줄을 꼭 쥐며 낮게 대답했다.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묘 앞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서로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고 국화꽃이 핀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다. 고모가 울먹이며 삼촌을 가리켰다. 너지. 장례식 내내 묘 옆에 있던 건 너잖아. 오빠 얘기대로 엄마 죽어서도 뭐 빼먹을 거 없는지 엄마 묘 옆에 제일 오래 있었잖아. 삼촌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모에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오히려 내가 이상한 보자기 들고 묘 옆에 있던 거 내가 똑똑히 봤어. 고모가 절규했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늘 남 탓만 하고 피해 다니잖아. 평생 엄마 뒤에 숨어서 책임 안 번진 적 없잖아. 아버지가 군번줄을 번쩍 들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만. 지금 중요한 게 서로 탓하는 거냐? 정신들 좀 차려라. 누가 이걸 묻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거다. 큰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밝히면 뭐가 달라지냐? 뭐가 됐든 이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덮어버려. 이건 여기 있는 우리 가족만 본 거야. 아무 일도 없던 거야.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덮는 순간 우린 모두 공범이 되어 이미 눈으로 본 걸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작은 사촌이 울먹이며 말했다. 만약 그 뼈가 우리 가족 피와 이어져 있다면요? 우리 중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형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불씨를 더 크게 지폈다. 삼촌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들이밀며 외쳤다. 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냐? 형이 제일 수상해.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말 조심해. 나도 지금 처음 본 거다. 고모가 두 사람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믿을 수 없어. 그 순간 큰아버지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보니 내가 제일 마음이 무겁구나. 고모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큰오빠가 한 짓도 아니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분노로 달아올라 고함쳤다. 형님은 법 없이도 사실분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 말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군번줄을 움켜쥐며 맞아요.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와 가장 오래 함께했던 건 나였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런 짐을 지어드린다는 게 마음이 참 무겁구나. 큰아버지는 끝내 더는 말하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진돌이는 또 갑자기 크게 짖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진돌을 바라봤다. 진돌은 큰아버지를 향해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깊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뭔가를 감추고 있다.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 고모가 눈물을 닦으며 외쳤다. 저는 아직도 우리 가족이 이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끼리 왈가불가 할 필요 없이 경찰을 불러야 해요.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직 경찰을 부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끼리 진짜 범인을 찾아보자. 묘 앞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서로의 눈빛은 모두 불신으로 가득했다. 바람에 국화꽃이 피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진돌의 울음소리가 또 한 번 산속에 메아리 쳤다. 진돌이의 낮은 울음이 멎자 큰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느려지고 묘 앞의 공기는 과거로 빨려 들어가듯 변했다. 내가 아주 젊었을 때였다. 전쟁이 마을을 덮고 매일같이 총성이 들렸지. 연기와 피 냄새가 공기를 메우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머니, 너희들이 할머니라 부르는 분은 그 혼란 속에서도 부상병들을 돌보셨다. 약초를 캐고 상처를 싸매고 피범벅이 된 이들을 안아주셨다. 그 순간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씹혀지는 듯 젊은 날의 독백이 들려왔다. 그날도 나는 천막 안에서 붕대를 갈고 있었어. 숨이 끊어지려는 신음과 멎지 않는 피냄새 속에서 심장은 늘 덜컥거렸지. 그런데 그 애띤 청년이 들어왔을 때 나는 너무 가슴이 무너졌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도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거든. 나는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어. 밤이면 죽을 떠서 먹이고 붕대를 갈아주며 때로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 처음엔 겨우 한두 숟갈만 삼키던 그가 내 손을 잡고 그릇을 비웠을 때 그 작은 기적이 내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몰라. 그는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꿈을 말하곤 했어. 작은 집, 텃밭, 다시는 총을 잡지 않는 삶.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고 있더군.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큰 전투가 벌어졌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마을로 온 건 싸늘히 잘린 시신의 뼈조각이었다. 고모가 숨을 삼키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게 바로 이 상자 속에 있던. 큰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그래,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어머니가 나에게도 숨기시며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묻으신 것 같다. 삼촌이 치를 떨며 외쳤다. 그럼 어머니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절 과부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 건 죄와도 같았다. 그래서 평생 침묵하셨을지도 모르겠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무겁게 고백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도 나조차도 이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동네의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소문이라 해도 어머니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으니까. 묘 앞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고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다니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삼촌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평생 우리만 생각하시던 분인데. 그럼 우린 뭐였는데? 우리 자식들은 뭐였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시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겠지. 우린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사촌 누나는 울먹이며 속삭였다. 그렇게 오래 혼자만의 짐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작은 사촌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큰아버지는 깊은 주름진 얼굴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할머니의 강한 미소 뒤에는 늘 상처가 있었다. 나는 그걸 지켜봤지만 끝내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가 없었다. 모두가 침묵에 잠긴 그 순간 진돌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돌이는 상자 속 군번줄 앞으로 다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쇠붙이에는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글자가 남아 있었다. 사촌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번줄의 이름이 아직 희미하게 보여요. 모든 시선이 그 이름으로 향했다. 묘 앞의 공기는 또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곧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묘 앞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상자 속 군번줄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낡고 녹슨 쇠붙이는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고 손바닥에 묵직한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그의 손끝이 떨리며 글자를 더듬었다. 김. 순간 가족 모두의 숨소리가 멎었다. 고모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두 번째 글자를 힘겹게 내뱉었다. 묘비 뒤에서 불어온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다. 마지막 글자를 내뱉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 이름이 완전히 발음되는 순간 공기는 산속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김, 모두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무릎 위에 올린 손마저 떨리고 있었다. 고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터뜨렸다. 김, 그 이름, 우리 집안과 얽혀있던 그 집 아들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 사람. 삼촌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뒷걸음을 쳤다. 말도 안 돼. 그럼 어머니가 마음으로 품었던 사람이. 나는 몸을 떨며 속삭였다. 큰아버지의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사람.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래 묻어둔 기억을 꺼내듯 떨리고 있었다. 김재호. 그는 내 친구이자 평생의 라이벌이었다.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며 같은 운동장에서 달리고 같은 강가에서 장난쳤다. 우린 늘 서로를 넘어서려 했지. 전쟁이 있은 후 나는 할머니 곁에 남았지만 김재호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차이가 어머니 마음 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나는 어머님께 끝내 묻지 못했다. 삼촌이 얼굴을 붉히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숨결은 거칠게 끊어졌다. 그럼 결국 어머니가 평생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재호에게 있었다는 거야? 우리 자식들은 대체 뭐였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자식 같은 남자를.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아버지가 군번줄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그만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품으셨든 그건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희생하셔서 우리 형제들을 잘 키워내셨다. 삼촌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발을 쿵쿵 굴렀다. 희생? 그게 희생이라고? 그의 울부짖음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거칠었다. 고모가 몸을 떨며 끼어들었다. 그만들 해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그 시대가 그분을 침묵하게 만든 거예요. 입을 열었다면 돌을 맞고 우리 모두 조롱당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모를 바라보다 다시 삼촌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넌 평생 어머니를 괴롭히고 책임을 피하기만 했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운운할 자격이 내게 있어? 삼촌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울부짖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집을 떠난 그 시절 어머니 곁을 지킨 건 나였어. 내가 잘난 척할 때 나는 피투성이 된 어머니 옆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의 발이 땅을 찾아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다. 사촌 누나가 눈물을 쏟으며 절규했다. 제발 그만들 하세요. 할머니 묘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나 두 형제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다. 묘 앞은 싸움터 같았고 산속 바람조차 비명을 토하는 듯 흔들렸다. 큰아버지는 깊은 주름진 얼굴을 숙이며 무겁게 중얼거렸다. 그래, 김재호.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은 오래도록 얽혀 있었지. 어머니가 왜 끝까지 그 이름을 숨기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순간 진돌이 크게 짖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진돌을 바라봤다. 진돌이는 땅을 힘껏 긁으며 마치 더 깊은 곳에 또 다른 비밀이 묻혀 있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 울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름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촌 누나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럼 할머니의 무덤 속엔 단순한 사랑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평생 덮어야 했던 진실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거네요. 사촌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울부짖었다. 싫어. 그럼 우리 가족은 다 죄인인 거야? 왜 우리가 할머니의 죄까지 짊어져야 해? 아버지는 군번줄을 꼭 쥐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가 꼭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뼈조각이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묘 앞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 새로운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름은 밝혀졌지만 진실은 아직 절반만 드러났을 뿐이다. 군번줄의 이름이 드러난 후 묘 앞에는 무겁고 불길한 침묵이 흘렀다.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재호, 그 집안은 예전부터 우리 집안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도 원수처럼 얽혀 있었잖아요. 땅 문제로 싸우고 재산 문제로 다투고 어머니는 늘 그 갈등 한가운데 서 계셨지.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다. 어머니는 두 집안의 균열을 봉합하려 애쓰셨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불씨를 품고 계셨던 거야. 삼촌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셨던 거야? 재호의 집안과 싸우던 와중에도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거야. 우린 평생 그 집안과 싸우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단호히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집안의 원한은 별개다. 어머니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키우셨고 이 집안을 끝까지 지켜내셨다. 고모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늘 괴로워하셨어요. 두 집안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될 수 없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셨던 거예요. 분노와 눈물이 교차하며 가족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목소리는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튀었고 묘 앞의 공기는 싸움터 같았다. 사촌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는 두 집안의 다툼과 미움 속에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편치 못하셨던 거예요. 작은 사촌은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도 그 집안 사람들이랑 원수예요? 할머니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그 집안 아들이라면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아버지는 답하지 못했다. 군번줄을 쥔 손이 떨렸고 입술이 굳어졌다. 그 순간 진돌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요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며 땅을 긁기 시작했다. 발톱에 흙이 튀고 풀잎이 흩날렸다. 마치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듯 집요하게 같은 자리를 파헤쳤다. 사촌 누나는 겁먹은 얼굴로 속삭였다. 진돌이가 또 뭔가를 찾으려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상자와 군번줄은 시작일 뿐이었을 거다. 이 무덤 속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이 묻혀 있는지도 몰라. 묘 앞의 공기는 다시 싸늘해졌다. 아버지는 군번줄을 움켜쥔 채 낮게 말했다. 어머니의 무덤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다. 우리 집안이 덮어온 모든 진실이 묻혀 있는 곳이다. 고모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령 그게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진실이라 해도. 진돌은 다시 허공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산속을 가르며 메아리 쳤다. 묘 앞에서 벌어진 싸움과 공포는 끝내 가족들을 주저앉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피한 채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내려왔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마다 바람 사이로 스며든 것은 오래된 소문과 시선이었다. 마을 어귀, 해가 기울 무렵 한 노인이 길을 막아섰다. 구부정한 등, 흰 수염, 깊은 눈빛. 그는 가족들을 보자마자 낮게 중얼거렸다.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상자를 들고 있는 걸 보니 결국 찾았구먼. 피할 수 없는 걸. 아버지는 노인을 보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뭘 찾았다고 하시는 거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너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난 오래전부터 봐왔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는지를. 가족들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노인의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걸 직접 목격한 듯 단호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마을은 불타고 비명 소리가 계곡마다 메아리 쳤지. 그때 누가 봐도 애띤 군인 하나가 실려 내려왔다. 피투성이에 이미 숨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그의 이름은 김재호. 그 이름이 흘러나오자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묘에서 발견된 군번줄의 이름. 그 단어가 다시 살아난 듯 귓속에 울렸다. 노인이 말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지. 마을 사람들과도 원수 같은 집안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를 돌보다간 동네 사람들에게 원성을 살까봐 모두 두려워했어.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달랐다. 그 청년을 업어 천막에 눕히고 약초를 덧발라 상처를 싸매셨지. 밤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무릎 꿇은 채 붕대를 갈아주셨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진실의 무게로 흔들리지 않았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난 직접 봤다. 새벽마다 손을 씻으며 눈물을 훔치던 모습. 그리고 청년의 손을 꼭 쥐고 속삭이던 기도.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시오. 누가 봐도 그건 연민이 아니었지. 노인은 숨을 고르며 그러나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또다시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재호는 돌아오지 못했지. 남은 건 잘린 뼈 조각과 군번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너희 어머니는 그 상자를 품고 평생을 살아내셨다. 웃음 뒤에 감춰진 무거운 비밀과 함께. 동네 사람 그 누구도 그 슬픔과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 노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노인은 너희가 찾은 그 상자. 그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야. 금기를 넘은 사랑의 증거였고 두 집안의 원한을 다시 불러올 불씨였다. 노인의 말을 뒤로하고 마을로 들어서자 또 다른 소리가 덮쳐왔다. 우물가 장터. 골목 어귀마다 사람들은 입을 가렸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새어나왔다.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한다. 봤어? 저 집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데? 예전부터 알았지. 그 집안이 할머니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할머니가
왜 늘 새벽마다 산에 갔겠어? 난 직접 들었어. 밤마다 산속에서 여자 울음소리. 아직도 귀에 서네. 김재호라니.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의 원수 집안 아들이잖아. 그를 돌봤다면 그건 배신이지. 그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은 사랑이라? 아니, 죄악이지. 아들 같은 사람을 사랑한 것 때문에 두 집안이 지금껏 피 흘린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안악은 비웃으면서 결국 드러날 게 드러난 거지. 군번줄, 뼈조각, 소름 끼친다. 그 집안은 이제 끝장이겠네. 생각해보니 불쌍한 건 아이들이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하잖아. 가족은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지만 수군거림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가슴을 짓눌렀다. 삼촌이 분노하며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 우린 망신만 당할 일만 남은 거야. 이럴 바엔 그냥 덮어버리자고. 더 파봤자 우리만 이상해진다고. 고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니에요. 덮는 순간 엄마는 영영 죄인으로 남으실 거예요. 우린 진실을 밝혀야 해요. 엄마는 분명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후손들이 밝혀야 해요. 우리 모두 엄마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사촌 누나도 떨면서 맞아요. 할머니는 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덮으면 그건 또다시 할머니를 배신하는 거예요. 삼촌도 비웃듯 사랑?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욕먹고 있다. 이건 그냥 덮어야 한다고. 아버지도 목소리가 격앙되어 그만해. 그 시절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어머님 원한이 풀리실 거야.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분노와 눈물, 억눌린 회한이 뒤엉키며 공포로 변해갔다. 그 순간 진돌이가 허공을 향해 크게 짖었다. 모두의 목소리를 끊어내는 울음. 그러나 그 울음 뒤에 남은 것은 더 깊어진 균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의 그림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장터의 노파들은 무릎 다묘를 덮은 채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노래처럼 떠들었다.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재호는 갔대. 하지만 여인의 마음엔 남았대. 그 어린 목소리조차 가족들의 심장을 바늘처럼 찔렀다. 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늘 장에 나가면 검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뒤에서 누군가 재호 얘기를 꺼내면 고개를 숙이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삼촌도 분노에 떨면서 나도 밖에 잘 나가지 않았어. 골목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졌거든. 동네 배신자의 집안 하며 욕하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 사촌 누나도 울먹이면서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마다 괴로웠어요. 칠판에 재호 집안 피라고 낙서가 적혀 있었죠. 아무리 지워도 흔적이 남았어요. 그 흔적처럼 제 마음에도 자국이 남아버렸습니다. 작은 사촌은 떨리는 목소리로 골목길만 나가도 애들이 따라오며 노래했어요. 재호, 재호, 내 집안은 배신자 집안. 귀를 막고 뛰어도 그 소리는 발 뒤꿈치를 쫓아왔어요. 소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아이들의 장난 속에, 젊은이들의 놀림 속에, 어른들의 뒷말 속에 그 족쇄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삶 전체를 조여왔던 것이다.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격해져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 소문은 사라지지 않겠지.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고통은 이제 우리 뒤를 잇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질 거야. 이제는 내 손주들이 똑같이 돌을 맞고 있구나. 나는 그 애들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내가 지켜야 할 집안이었는데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의 침묵이, 그리고 나의 침묵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구나. 이 모든 게 내가 가장 큰 죄인 같다. 이름 석자, 김재호.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짐을 지고 사는 게 말이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구나.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래 눌러왔던 울분과 후회의 무게로 갈라졌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세월을 견디며 마음속 깊이 고여온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침묵을 지켜주려 했지만 그 선택은 결국 자식들과 손주들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큰아버지의 두 손은 떨렸고 주름진 손등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억눌린 세월의 흔적이, 그리고 짓눌린 감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가족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진돌이가 땅을 힘껏 긁으며 크게 짖었다. 그 울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소문이 곧 너희 운명이 된다. 묘 앞에서 울려 퍼진 고성과 울음은 산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귀에 닿았다. 처음엔 몇 명의 노인들이, 이어서 장터에서 돌아오던 안악들과 아이들까지 호기심과 의심을 안고 묘터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노파는 작게 속삭이며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김재호의 흔적이 나왔다지? 젊은 농부도 비웃듯이 내가 뭘 했어? 그 집안은 우리 동네의 배신자의 피라고. 이제 증거까지 나온 거잖아. 가족들의 심장은 더 세차게 뛰었다. 묘 앞에서만 벌어지던 갈등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눈에 드러나고 있었다. 삼촌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여긴 우리 어머니 묘 앞이야. 마을 소문만으로 우리 집안을 헐뜯더니 여기까지 몰려와 비웃는 거냐? 마을 노인은 차갑게 되받아쳤다.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야. 우린 다 봤어. 어머니가 재호를 어떻게 감쌌는지 다 알고 있다고. 고모가 울먹이며 그건 잘못된 눈으로 본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부상병 중 한 명을 돌봤을 뿐이에요. 그게 왜 죄가 되나요? 젊은 농부는 비아냥대며 부상병 중 한 명을 돌봤다. 근데 하필 김재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거지. 사랑으로 돌봤다는 말 아니냐? 결국 정절을 잃은 거지. 그래서 내 집안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사촌 누나는 분노와 눈물로 이야기했다. 그만하세요.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당신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린 단지 할머니를 기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작은 사촌도 오열하며 싫다, 싫어. 우리 가족은 죄인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우리도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의 울음이 공기를 흔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눈빛은 소문의 무게를 증거처럼 들이대며 가족들을 더 깊은 절벽으로 몰아넣었다. 아버지는 군번줄을 치켜들며 그만들해라. 여기 있는 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전쟁의 흔적이다. 이 군번줄과 뼈 조각은 우리 어머니가 감당한 시대의 짐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들이 가볍게 욕하고 비웃을 게 아니야. 우린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 그 피비린내 나는 시대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아버지의 외침은 바위처럼 단단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다 해도 우리가 본 게 있는데 그게 진실이겠지. 묘아픈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뜨거웠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부딪혔고 누구 하나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진돌이가 날카롭게 짖었다. 진돌이의 짖음은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단칼에 끊어냈다. 눈빛은 숨 넘어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울음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묘 앞의 공기는 아직도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가족들의 가슴을 조여왔고 그 무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 큰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다. 어쩌면 어머니가 그 상자 때문에 그런 난처한 상황에 몰리시게 한 범인은 나일지도 모른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는다. 고모는 비명처럼 뭐라고요? 큰오라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삼촌은 분노에 휩싸여 지금 어머니의 잘못이 모두 큰형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눈을 감고 낮게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그 소문을 막지 않으셨던 건 나 때문에 일부러 그러셨다는 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그 시절 소년병으로 전쟁을 치르고 살아 돌아왔지만 재호는 돌아오지 못했지.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의심했어. 재호는 피 흘려 죽을 만큼 싸웠지만 나는 그런 재호를 버리고 도망쳐 살아왔다고. 내가 재호를 배신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아들만 감쌌다고. 나는 그 소문을 막아내지 못했어. 오히려 비겁하게 감추며 소문을 더 키운 건 내가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형님,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웠고 나라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살아 돌아오셨다고 형님 잘못이라고요? 우린 평생 그 소문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평생을 스스로 죄인으로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고모도 통곡하면서. 그럼 어머니는 결국 우리를 위해 그 많은 세월 동안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이 많으셨을까? 왜 끝까지 침묵하신 거예요? 사촌 누나는 분노에 떨며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침묵이 결국 우리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이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엉키는 순간 진돌이가 다시 땅을 긁기 시작했다. 그의 앞발이 돌멩이를 밀어내자 흙 속에서 놀랍게도 낡은 금속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작은 사촌은 숨을 삼키며 저건 뭐예요? 또 상자예요. 삼촌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설마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건가? 금속 상자는 녹슬고 찌그러져 있었지만 분명 또 다른 흔적을 품고 있었다. 군번줄과 뼈조각이 아닌 새로운 진실의 조각.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 상자 위로 몰렸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모든 심장은 한 박자 멎은 듯 고요했다. 큰아버지의 알 수 없는 고백은 가족을 혼란 속에 빠뜨렸고 새로운 상자의 등장은 그 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분노와 의심, 두려움과 호기심이 한들이 섞여 묘 앞은 더 이상 애도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세대를 이어온 진실과 거짓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소용돌이의 중심이었다. 진돌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가 드러나려 한다. 낡은 금속 상자가 흙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자 묘 앞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고요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의혹으로 번득였고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고모는 숨죽인 목소리로 저 안에는 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사촌 누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또 다른 뼈 조각? 아버지도 굳은 표정으로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이 상자를 열어야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꼭 어머님이 말씀해 주실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아버지의 손이 상자로 향했다. 녹슨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로 인한 금속은 삐걱이며 소리를 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싸늘한 바람이
유 앞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된 봉인이 풀리며 갇혀있던 그림자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청년들과 마을 어귀에서 찍힌 듯한 무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부릅뜨며 저기 저 사람 우리 큰아버지 아니야? 젊었을 때 모습이잖아. 고모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김재호. 저 얼굴 나도 알아요. 사진 속에는 큰아버지 세대의 청년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언젠가 배신과 원한으로 뒤바뀔 비극의 씨앗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읽었다. 군내부 보고서 1944년 5월 10일 전방에서의 교전 보고 김재호 전사자 처리 마지막 목격자는 동료전우 민철수. 순간 모두의 시선이 큰아버지를 향한다. 고모는 충격에 질려 민철수 그거 오빠 이름이잖아요. 삼촌은 분노로 치를 떨며 뭐라고? 그럼 형님이 재호 형의 마지막 죽음의 목격자였다는 거야? 순간 유 앞의 공기는 폭풍처럼 요동쳤다. 역시나 의혹은 한순간에 큰아버지에게 쏠렸다. 삼촌은 고함치며 그래서 평생 입 다물고 살으셨다고 하신 거예요? 형님이 재호 형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죄책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셨는데도 모든 짐을 지고 평생을 살으셨던 거야? 큰아버지는 격분하시며 헛소리 마라.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재호는 이미 피투성이었어. 내가 아무리 끌어도 함께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다. 고모는 눈물로 외치며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모두를 침묵 속에서 살아오게 했냐고요? 아이들은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뒷걸음쳤다. 봐라. 결국 진실은 이거였네. 민씨 집안 큰아들이 김재호를 버리고 도망을 쳤던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알았으니 평생 죄인처럼 침묵했겠지. 사랑했던 사람을 영원히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죄인이 아들이었으니 그 수근거림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족들의 가슴을 찔렀다. 큰아버지의 얼굴은 피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고 있었다. 큰아버지는 절규하시며 아니야.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난 그때 너무 무서웠었고 살고 싶었어.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속엔 아직 꺼내지 못한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지린돌이가 비밀을 얘기해 주려는 듯이 갑자기 짖었다. 진돌은 상자 앞에 서서 허공을 향해 날카롭게 짖어댔다. 그리고 묘비 곁 땅을 발톱으로 긁으며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알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묘 앞은 한순간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수많은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큰아버지를 향해 꽂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그 말들은 불길처럼 번져 가족들의 가슴을 태웠다. 큰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야. 난 배신자가 아니야.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무릎을 꿇는다. 나는 그날 지옥 속에 있었어. 총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땅은 피로 물들고 내 곁에는 죽은 듯 재호가 쓰러져 있었어. 숨이 끊어질 듯 눈이 반쯤 감긴 채 큰아버지의 두 눈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절망스럽게 허공을 움켜쥐었다. 큰아버지는 절규하듯이 말씀하셨다. 나는 재호를 살리기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힘이 빠졌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다.
제호의 정신을 붙잡기 위해 소리를 치고 어깨를 잡아 끌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어. 제호도 운명을 받아들였는지 나에게 힘없이 얘기했어. 철수야, 고맙다. 이쯤 했으면 됐어. 나는 울부짖었어. 아니야. 같이 가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적의 총통이 바로 옆에 떨어졌다. 과 피가 튀었고 내 귀는 멍해졌지. 내가 제호를 두고 도망친 게 아니야. 제호가 스스로 내 손을 뿌리쳤던 거였어. 삼촌은 분노와 눈물로 거짓말. 그건 다 변명일 뿐이야. 형이 도망쳤기 때문에 제호는 그 자리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고모도 흐느끼며 그럼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왜 평생 우리한테 숨겼어요? 가족한테조차 왜 평생을? 큰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주며 내 입에서 제호가 나를 두고 가라 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살아남은 죄인으로 남을 테니까. 큰아버지의 고백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떨리는 어깨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고 모두는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그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큰아버지는 낮게 소리내시며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동시에 도망자도 아니었다. 제호를 살릴 수 없었고 결국 나 혼자 살아남았다.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평생 가족 앞에서도 눈을 들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 상자를 가슴에 묻은 이유, 그건 내 침묵이 만든 무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촌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 할머니는 아버지의 고통도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작은 사촌은 흐느끼며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거예요. 큰아버지가 배신자라고 우리도 다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삼촌은 분노로 고개를 저으며 그래,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의 가족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진돌이 크게 짖었다. 진돌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그의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진실이 남아있다. 큰아버지의 고백이 끝나자 묘 앞의 정적은 깨지고 수근거림이 몰려왔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들었지? 결국 민 씨가 제호를 버린 거야. 평생 숨긴 죄를 이제야 드러낸 거지. 그 집안은 더는 못 믿어. 그 웅성거림은 불길처럼 번져나가며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순간 진돌이 크게 짖었다. 그 짖음은 유 앞의 웅성거림을 찢어발겼다. 그리고 땅을 집요하게 긁으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진짜 나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진돌은 묘비 뒤편을 발톱으로 집요하게 긁어냈다. 흙이 튀고 돌멩이가 부서지며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울렸다. 사촌 누나는 진돌이가 또 뭔가를 찾으려 해요. 큰아버지는 굳은 목소리로 그래,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 진돌이 멈추는 순간 흙 속에서 빛바랜 천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천 속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읽으며 나는 그날 친구이자 전우를 잃었다. 제호는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더군. 민철수, 넌 꼭 살아서 돌아가. 난 이미 글렀어. 난 안 돼. 내 어머니가 기다리시잖아. 어머님의 따뜻했던 그 치료 감사했었다고 전해줘. 내 고민도 한없는 인자함으로 들어주신 분이셨어. 그 고마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일기장의 글씨는 떨리고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제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포화 속에서도 큰아버지를 원망한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가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고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럼
어머니가 침묵한 건 이 모든 사실을 큰오빠도 엄마도 서로 원망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큰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시며 이제 나도 알겠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당신이 혼자 묻은 이유는 우리를 지키려는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 진돌이는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낮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마치 이제 됐어. 할머니는 편히 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묘 앞에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원망으로 갈라졌던 눈빛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눈물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고모는, 어머니는 늘 우리 밥그릇을 먼저 채우셨지. 본인은 굶으면서도 말이야. 아버지도 겨울 밤마다 몰래 담요를 덮어주시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사촌 누나도 저도 기억해요. 할머니 손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잘 크거라 하시며 떡을 쥐어주셨던 그 목소리 잊지 못해요. 가족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미소도 함께 번졌다. 묘비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들꽃 향기는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진돌이는 묘 앞에 조용히 웅크려 앉아 마치 곁에 있는 할머니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무덤이 드러낸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사랑과 희생, 침묵과 용서가 뒤엉킨 진실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이제 남은 이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웃음으로 삶을 견뎌낸 한없이 강하고 따뜻한 어머니로 남아 있었다.